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독립영화 축제인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20살 성년이 된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52개 나라에서 온 270여 편의 영화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첫 소식 주혜인 기자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배우들이 레드카펫을 걸을 때마다 관객들의 함성이 쏟아집니다. 올해 20도를 맞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평소에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전주에 큰 행사가 있어서 감독도 볼 수 있고 배우도 볼 수 있고. 이탈리아 청춘들의 불안한 성장기를 담은 개막작 나폴리 작은 갱들의 도시를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53개 나라에서 온 275편의 영화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영화제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뉴트로 전주에서는 그동안 전주국제영화제를 거쳐간 국내외 감독들의 신작이 상영됩니다. 아마도 이 뉴트로 전주의 작품들을 보시면은 전주영화제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여태까지 발전해 왔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면서 또 전주국제영화제 역사를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축제 기간 전주 영화의 거리에서는 매일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 영화인과의 만남의 장이 열립니다. 버려진 공장을 문화공간으로 되살린 팔복예술공장에서도 영화 포스터 전시회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마련됩니다. 영화와 함께 맞는 20번째 전주의 봄. 다양한 시선을 가진 색다른 작품들이 영화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새로운 천년과 함께 시작된 전주국제영화제, 어느덧 올해 20도를 맞았는데요. 디지털, 독립, 대한영화를 기치로 시작한 전주국제영화제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독립영화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20년의 여정을 하원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던 해 전주국제영화제는 독립과 대한, 디지털을 화두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누구나 영화를 찍을 수 있는 디지털 시대. 기술 발전은 창작의 자유로 이어졌고 자본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독립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이런 작품을 담아내는 그릇이자 세상에 선보이는 통로였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디지털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제를 한다는 것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전주영화제를 거쳐간 신인 감독과 배우들이 지금은 중견 배우로 성장해 영화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개봉을 앞서서 개막작으로 또 초청되고 또 너무 영광스럽게도 또 전주 키드라는 또 그런 막대한 책임을 맡게 돼서 양적인 성장도 이뤘습니다. 1회 때 21개 나라 184편이던 상영작은 올해 53개 나라 275편으로 늘었고 시상 분야도 3개에서 12개로 증가했습니다. 다른 영화제가 정치적 외압으로 흔들릴 때 전주는 표현의 자유라는 영화의 가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블랙리스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또 영화들이 굉장히 억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전주국제영화제는 그런 그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국내 최대 독립영화 축제로 자리 잡은 전주국제영화제가 아시아를 넘어 이제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군산시 오식도 동에 육상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발전 규모는 100메가와트로 3만 6천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입니다. 발전소 조성 사업비는 1,500억 원가량으로 추산했습니다. 사업자는 민간 협의체 결정에 따라 사업비의 10%인 150억 원은 도민 투자로 충당해야 합니다. 도민 한 명당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사업자는 1년에 7%의 수익을 15년간 보장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은 이제 10% PF에 참여하시도록 돼 있고 그 형태는 채권형으로 참여하시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새만금 개발공사는 발전소 공사 과정에 지역업체의 참여 보장도 유도합니다. 사업자 선정 평가 때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율 40% 이상, 지역업체 기자재 사용률 50% 이상을 제한하면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습니다. 지역 기업이 시공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제한, 또 지역 기자재를 많이 사용하게 하겠다고 제안하는 그런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다음 달에 사업자를 선정한 뒤 2021년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발전소는 2022년부터 20년간 운영된 뒤 철거될 예정입니다. 도민, 지역 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사업, 새만금 개발공사의 사업자 공모를 계기로 한수원, 지자체들의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이달 말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가 박탈돼 소송을 제기해도 내년에는 일반고 입학 전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김승환 교육감이 상산고의 선평가 후 대응 방식에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시작된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서류 평가와 학교 현장 조사를 모두 마쳤고 마지막 절차인 만족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평가 기준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평가를 강행하자 학교 측이 선택한 방식은 선평가 후 대응. 일단 평가를 받고 결과가 나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법적 대응은 자사고 재지정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예상되는 상산고의 법적 대응에 김승환 교육감이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감은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을 거부하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도 종전에 자사고 선발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지정 거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사고가 종전의 조건대로 심생을 선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종전의 조건에 따라 심생을 선발하려면 반드시 재지정 처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이 안 되면 내년 상산고 신입생은 일반고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을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의 일부 해석은 교육감과 달라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고 그만큼 학생들의 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3일까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달 말쯤 지정 취소 여부를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시가 제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애를 먹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계속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 민원인은 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시민운동가 이창희 씨는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 재개발 문제로 건설업체와 민사소송을 치르면서 전주시에게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아파트 사업 부진의 토지 사용 승낙서와 국공유지 비율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전주시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 씨가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전주시는 마지못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전주시청 공무원들은 제가 뭘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절차 이런 것도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건설회사를 도와주는 일종의 간접적 보조행위예요.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역시 재개발 문제로 건설업체와 갈등을 빚은 민원인도 전주시에게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민원인이 거세게 항의하자 전주시는 뒤늦게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원이 필사도 안 되고 사진도 못 찍는다고 하더니 제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300페이지에 이르는 많은 정보를 다 공개했습니다. 행정기관이 계속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면 이는 관련법을 어기는 위법 행위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는 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직무유기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시사다큐 현장 스토리 판에서는 전주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과정에서 정보 공개를 거부한 전주시 건축행정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법적 다툼을 살펴보는 고소 고발당한 전주시장, 미심쩍은 건축행정 편이 방송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맛과 향이 좋은 순창 참두릅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허브를 주제로 한 라벤더 축제가 지리산 허브밸리에서 열립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맛과 향이 좋아 봄철 별미로 꼽히는 참두릅. 국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순창 참두릅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참두릅 348톤을 생산해 52억 원의 소득을 올린 순창구는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순창 참두릅을 명품 브랜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허브를 주제로 한 라벤더 힐 페스타가 오는 19일까지 지리산 허브밸리에서 열립니다. 허브밸리 잔디 광장에는 프렌치 라벤더 화분 3,000개를 배치하고 다양한 포토존을 설치해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라벤더 조경과 함께 다양한 허브 체험과 전시, 영화 상영 등이 준비되었으니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보건의료원이 초중고 1학년 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비만도와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해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전문 병원에 진료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학생 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한 몸을 관리하는 자세와 생활 태도를 갖도록 하고 김제사랑 장학재단이 고등학생과 대학생 191명을 선발해 장학금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07년도에 62%였던 중학생들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이 7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과감하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와 장학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설립된 김제사랑 장학재단은 모두 30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다양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분만 건수가 6년 만에 3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지난해 전북의 분만 건수는 9,858건으로 처음으로 10,000건 이하로 떨어졌고 지난 2013년보다 33.6%가 줄어 35.8%가 감소한 경북 다음으로 감소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분만이 가능한 병의원도 28곳으로 9곳 24%가 줄었습니다. 전북대와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제8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보면 전북대는 응시자 169명 가운데 68명이 합격해 35%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원광대는 응시자 145명 중 34명이 합격해 합격률 23%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전북대의 합격률은 21위, 원광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김제 정치권이 KTX의 김제역 정차 추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종회 의원과 박준배 김제시장은 국회에서 김정열 국토부 2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KTX가 김제역에 하루 4차례만 정차해도 김제와 전주 서부권, 부안 주민들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코레일의 수익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만간 국토부 장관과 코레일 사장을 잇따라 만나 KTX의 김제역 정차 문제를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여행사 대표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의장의 징계 처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리특위는 2시간의 비공개 회의에서 기소된 사실만으로도 품위를 떨어뜨리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일단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처분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공소 사실만으로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자문위의 결과와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한 점, 또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담비가 전주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전독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일 전주 상림마을 야산에서 까치 둥지에 올라가 먹이 활동을 하는 담비 2마리가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담비는 그동안 지리산과 덕유산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주 지역에서 담비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는 전주와 완주의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다 늦은 오후부터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대기가 건조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